한 나라가 알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반도 고대 왕국, 바로 신라의 공식적인 건국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황당하지만 매력적인 이야기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라 건국 신화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딱 하나만 머릿속에 담고 가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전설은 한 나라의 역사가 되는가? 오늘 제 설명을 쭉 따라오시면 그 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무려 기원전 57년입니다. 지금의 한반도 동남부, 그러니까 경주 일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는 아직 통일된 국가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대신에 크고 작은 여러 부족들이 그냥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뭐랄까 좀 혼란스럽고 분열된 시대였달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지? 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삼국시대 이전 그 분열된 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화려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과연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기 이 지역을 진안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이건 거대한 나라라기보단 여러 작은 부족 국가들이 모인 연맹체에 가까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주 평화의 터를 잡은 6개의 핵심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각자 마을을 이루고 자기들만의 촌장을 따라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6부족 전체를 이끌어줄 단 한 명의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자, 두 번째 파트, 알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정말 이 6부족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라도 닿았던 걸까요? 글쎄요, 그 해답이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거의 기적처럼 나타나거든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어느 날 이 6마을의 촌장들이 숲을 지나는데 저 멀리 땅에서부터 아주 신비로운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또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촌장들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빛이 나는 곳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 나는 곳에 도착했는데 와, 눈앞에 펼쳐질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정말 신성해 보이는 커다란 흰 말 한 마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아주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꼭 절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말이 도대체 무엇에게 절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신비로운 빛의 근원,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황금알이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알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하늘의 모든 기운이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촌장들이 이 알을 조심스럽게 가져와서 깨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서 아주 용모가 단정한 사내아이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박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널리 다스려라. 바로 이런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숲에서 처음 봤던 그 신비로운 빛, 그게 바로 이 아이를 예고했던 거였어요. 6부족은 이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다 같이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라면서 자기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지혜와 총명함을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점점 확신했어요. 아,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지도자구나. 그리고 마침내 박혁거세의 나이가 겨우 13살이 되전에 6부족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를 자신들의 첫 번째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제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과연 알에서 태어난 이 13살짜리 왕은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박혁거세는 왕이 되자마자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우선 각자 도생하던 6부족을 공식적으로 하나로 통합했고요. 그리고 나라의 중심지, 그러니까 수도를 서라벌로 딱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이름을 신라라고 선포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거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의 고대 역사서죠. 삼국사기에 딱 한 문장으로 남아있어요.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도 임금님이 계시니 다스림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였다. 와, 이 한 문장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왕을 기다려왔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제 네 번째 파트, 삼국시대의 서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라의 탄생은요, 그냥 나라 하나가 세워졌네 하고 끝나는 사건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경쟁과 발전의 시대를 알리는 말 그대로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연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실까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딱 건국되죠. 그러자마자 불과 20년 뒤에 북쪽에서 고구려가 세워지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서남 쪽에서는 백제가 건국됩니다. 이건 뭐 거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 나라의 등장으로 한반도는 드디어 본격적인 삼국시대라는 무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나라는요,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강력한 라이벌들이었어요. 북쪽의 고구려는 그야말로 상남자 같은 군사 강국이었고요. 서쪽의 백제는 아주 세련된 문화를 자랑하는 해상 무역의 강자였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신라는 바로 그 신비로운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치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훗날 이 치열한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되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신라의 유산, 신하라는 주춧돌. 이제 우리 맨 처음 시작했던 그 황금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이에요. 도대체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어떻게 거의 1000년을 이어간 신라 왕국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신화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된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왕의 권위를 신성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냥 사람이 뽑은 리더가 아니라 하늘이 직접 보낸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권위가 차원이 달라지죠. 둘째, 제각각이었던 6부족을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이 내린 왕을 모시는 같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준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천년왕국 신라를 굳건히 지탱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신라의 이야기는 전설이 어떻게 역사가 되고 또 한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는 어떤 건국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나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